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가지고 온 최신 기업 분석 보고서들, 이걸 바탕으로 요즘 주목받는 한국 기업 5곳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네, 성성 SDS, K카, 오상 헬스케어, 라운시큐어, 그리고 코스맥스인데요. 각 기업들 성장 동력이 뭔지, 또 투자 관점에서는 뭘 봐야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말 그 IT 서비스부터 중고차, 헬스케어, 보안, 뷰티까지 분야가 아주 다양하네요. 그렇죠. 각 보고서에서 나오는 실적 전망이나 아니면 신사업 기회 이런 정보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청취자분들이 딱 중요하게 보셔야 할 포인트, 그걸 좀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삼성 SDS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이게 하나투자증권 보고서인데요.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는 부합할 거다 이렇게 보면서요. 특히 클라우드 사업 성장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네, 클라우드 쪽이 요즘 확실히 중요하죠. 그 동탄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네. 거기 고성능 컴퓨팅, HPC 서비스가 늘고 또 금융이나 유통기업들 대상으로 클라우드 구축한 거 이게 좀 주요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클라우드 매출만 봐도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한 23% 늘어날 걸로 예상되거든요. 오, 23%요? 네. 거기다가 요즘 정부에서도 그 생성형 AI 같은 신기술 이런 거 기반으로 공공 프로젝트 좀 확대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분위기도 삼성 SDS에는 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앞으로 그 대외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나면서 수익성도 같이 좋아질 가능성 이런 걸 좀 보고 있는 거죠. 보고서 보니까 현금성 자산이 한 6조 원 정도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규모가 상당하네요. 네, 그렇죠. 현금이 많죠. 이걸로 M&A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주환원 정책을 좀 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꽤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정도의 현금이면 의미 있는 M&A 추진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거나 아니면 배당을 좀 늘린다든지 그런 주주 친화 정책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죠. 그래서 그런지 25년 예상 그 주가 수익 비율 PE가 12.6배 정도면 다른 회사들이나 시장 평균 봤을 때 좀 매력적이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의견 매수랑 목표 주가 18만 원 이거 그대로 유지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중고차 시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K카. 여기가 국내 1위 중고차 OMO 플랫폼이라고 하죠. 대신증권 자료입니다. 네, OMO.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연계하는 거예요? 네, 이게 중고차 시장이 되게 파편화되어 있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온라인 채널을 잘 써서 성장하고 있다는 게 좀 흥미로워요.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찾아보고 또 직접 오프라인 매장 가서 확인도 하고 이런 방식이죠. 네네. K카가 이 OMO 전략으로 시장을 잘 공략하고 있는데 1분기 실적 나온 거 보면 영업이익률이 개선된 게 눈에 띄어요. 2.9%에서 3.5%로요. 아, 수익성이 좋아졌군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매출만 늘어서가 아니고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해서 얻은 성과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보고서에서도 내년 보면 매출 증가율, 이게 한 2.9% 정도인데 영업이익 증가율은 26.3%로 훨씬 클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와, 영업이익 증가율이 훨씬 높네요. 수익성 개선을 더해서 그 25년 예상 배당 수익률이 7.5%나 된다는 거. 이것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쏠깃할 것 같아요. 그렇죠. 배당 매력이 있죠. 특히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라서 배당을 좀 꾸준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도 재밌네요. 네, 아무래도 사모펀드는 투자금 회수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배당 정책 같은 걸 좀 더 예측 가능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요즘 현대차나 이런 대기업들도 인증 중고차 사업에 뛰어들고 있긴 한데 K카하고는 주력하는 가격대라든지 사업 모델 자체가 좀 다르다. 그래서 직접적인 경쟁은 좀 제한적일 거다. 이런 시각도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헬스케어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상 헬스케어, 유안타증권 자료인데요. 진단 키트로 좀 주목을 받는 회사 같아요. 네. 오상 헬스케어? 특히 코로나19랑 독감 이걸 한 번에 진단하는 콤보 키트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고요. 이게 기대감이 큰 모양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게 그냥 긴급 사용 승인이 아니고요. 평상시에도 계속 팔 수 있는 정식 허가. 그러니까 510K라는 겁니다. 아, 정식 허가요? 그게 다르군요.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 허가를 받은 기업이 딱 3곳뿐이라고 하니까 기술력이나 시장 경쟁력 면에서 상당히 좀 앞서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와, 3곳밖에 없다고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대형 고객사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라서 좀 안정적인 매출 성장 이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RSV,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라고 하죠. 그것까지 진단하는 3종 콤보 키트도 개발하고 있고 또 2026년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 그 CGM이라고 부르는 거랑 초고속 PCR 기반 현장 진단 제품 이것도 FDA 승인을 목표로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현재 성과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세대 진단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점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보안기업 라운시큐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유안타증권 자료인데요. 최근에 통신사 해킹 사건도 있었고 해서 보안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심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보안 이슈가 계속 중요해지고 있죠. 이 회사가 그 화이트 해커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고 기업 시스템 취약점 찾아주는 모의 해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강점이라고 꼽네요. 네, 특히 대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좀 이용할 수 있게 구독형 모의 해킹 서비스, 라운 PTAS라고 부르던데 이걸 내놓은 게 좀 눈에 띕니다. 시장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보여요. 아, 구독형 서비스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많이 얘기하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ZTA라고 하죠.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원칙의 보안 시스템. 이 시장이 커지면서 라운시큐어도 수혜를 좀 볼 거다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화장품 ODM 기업이죠. 코스맥스를 좀 보죠. 이것도 유안타증권 자료인데요. 인도네시아의 제2공장이랑 물류 허브를 새로 짓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장이랑 그 할랄 시장 공략을 좀 강화하려는 움직임이군요. 네, 2026년 9월에 생산 시작하는 걸 목표로 지금 공사 중이라고 합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입지를 좀 더 다지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으려는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인 투자로 보입니다. 자료에 아주 상세한 내용까지는 없었지만 그래도 글로벌 확장 전략의 하나로 좀 주목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5개의 기업을 살펴봤는데요. 클라우드 전환, 중고차 시장의 온라인화, 또 혁신적인 진단 기술, 사이버 보안 강화, 글로벌 뷰티 시장 공략까지 정말 각기 다른 성장 스토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기업들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결국은 더 큰 산업이나 기술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작은 창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각 기업의 전략이나 시장 상황 이런 걸 보시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또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숨어 있을까? 혹은 예상치 못한 위험 요인은 없을까?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을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